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적용하는 이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저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대부업계가 기준금리나 등 여러 가지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수준에서 인하가 가능한지 문제는 관련되는 부작용이라든가 또 대부업계 경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이 문제가 무조건 낮추기만 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좀 제 궁금증을 좀 제기를 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대부업을 제도권에 넣고 있고 또 대부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최고 상한 금리까지도 이제 법규로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해서 최고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면은 이 과정 속에서 대부업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일정 규제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두는 그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게 저축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둔다든가 공모 자체를 발행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죠.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자금 자체에 대한 즉 저축은행 자금이 더 고금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막는 장치가 되겠고요. 공모 자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부업체와 같이 정식의 금융회사가 아닌 데는 발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각각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고금리를 규제한다면서 그 원가의 중요 부분이 되는 조달금리는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좀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조달금리 측면에서의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각각의 설정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지지는 않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회에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장님, 엊그제 보도자료 보니까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중복가입을 못하도록 우리가 2009년도 법 개정해가지고서 방침을 만들었죠. 중복 가입을 못한 게 아니라 자발성 그렇지. 전제로 해서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2중, 3중을 해도 실제 의료비만큼만 보험금이 지불된다는 걸 모르고서 하는 경우를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23만여 건의 중복가입이 일어난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예를 들어서 카바를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분야가 많거든요. 예. 어느 포션을 그런 불완전 판매 결과라고 추측을 하세요? 지금 현재로 포션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렵죠, 네. 예. 그 2009년에도 한 200만 명 중복 가입자 그 대상으로 제한을 실시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냥 유지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네. 꽤 있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금액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스스로 선택하신 분도 있고 해서 다만 염두하시는 것처럼 불완전 판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다 좀 그동안 그 부분적으로 검사를 해서 주의도 주고 경영 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다 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중복자들에 대해서 완전 확실하게 그 인지를 시켜서 이제 근본적인 좀 해결을 좀 하려고. 자,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도 보완을 좀 하십사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 결과가 이게 중복가입이 됐다 하면은 기존의 보험료를 돌려줘야죠. 예. 원금만 줍니까? 그것이 불안전 판매로 확인될 경우에는 경우는 예, 환급 조치하고 환급 얼마큼 환급을 해줘요? 부은 거에 이자 플러스에서 어느 정도의 이자를 부과합니까? 아마 그건 시장 이자율 정도. 자, 그래서 페널티적인 이자를 붙이자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불안전 판매에 의해서 중복가입이 돼서 환급을 해줄 경우에는 법정 최고한도 이자를 붙이라는 얘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페널티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이걸 막으려고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벌칙 조항이 지금 없어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준비가 된다면 불안전 판매를 막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